어떡해요? 국장님 어떡하죠? 신정아, 네가 들어가. 아 진짜 네. 3시 반에 일어납니다. 조금 더 여유를 가지면서 조금 더 욕심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는다고 하신 분이 화상 인터뷰를 감사합니다. 하셔가지고 뉴스가 재밌으세요? 인물이 궁금해요. 라디오는 숨이에요, 숨. 가로등 하나 없는 11번 국도를 나 혼자 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어요. 비가 막 쏟아져요. 신정 뭐 할까요? 누난 너무 예뻐. 제가 PD면 좀 뽑기가 어렵습니다만 오늘 진행은 제가 합니다. 따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동라. 안녕하세요. 홍상주입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뉴스 얼마나 챙겨보고 읽고 계세요? 사실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 현업 유지하면서 뉴스 다 챙기기 너무 힘들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 뉴스의 문을 여는 팀이 있습니다. CBS 라디오에서 매일 오전 7시 20분에 시작되는 김현정의 뉴스쇼를 아시나요? 복잡한 정치 이슈를 한 방에 묵직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최고 격전지가 먼저 경기지사 선거.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주고 뉴스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인물들을 직접 섭외해서 이야기를 들으며 풀어나가는 시사 프로그램이죠. 2008년에 김현정의 뉴스쇼가 문을 열었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데는 바로 이분, 진행자인 김현정 PD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김 PD의 진행력은 저도 참 듣동라의 진행자로서 여러모로 닮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그 김현정 PD님을 저희가 듣동라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PD님. 안녕하세요. 똥러 여러분 안녕하세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진행하고 있는 김현정 PD 겸 앵커입니다. 늘 진행자의 자리에 계시다가 예.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터뷰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면 인터뷰는 해봤는데 네. 이렇게 제가 초대 손님이 돼서 방송을 하는 건 저희 CBS 프로그램 음악 프로그램에서 뭐 잠깐 코너 네. 5분짜리 이거 외에는 처음이에요. 영광입니다. 정말 모실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아, 제가 영광입니다. 네. PD님이 또 직접 소개하는 뉴스쇼가 어떤 프로그램인지도 좀 듣고 싶거든요. 김현정의 뉴스쇼는 그날 가장 핫한 뉴스를 가장 핫한 인물을 통해 가장 쉬운 언어로 가장 직접적으로 전달해드린다라는 모토로 2008년에 시작이 됐고요. 벌써 14년이네요. 그러니까요. 아, 정말 세월 빨라요.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에 시작되는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 그리고 또 PD예요. 사실은 뭐 매일 뉴스를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인물을 또 섭외해야 되고 또 질문지를 또 미리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네. 얼핏 들어도 이게 장난이 아니겠다, 업무 스케줄이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는지 좀 궁금해요. 3시 반에 일어납니다. 3시 반이요? 예, 3시 반에 일어나서 뭐 준비하고 어쩌고 저쩌고 회사에 오면 한 4시 반? 밤 사이에 들어온 뉴스들 체크하고 혹시 인터뷰를 아이템을 바꿔야 할 게 있으면 아침부터 또 서둘러야 되니까 4시 반부터 일은 시작이 되고요. 7시 반부터 생방송하고 9시에 끝나면 그때부터 제작회의하고 그 사이에 저희가 포털에다가 전송을 해요. 인터뷰 전문 전송을 하는데 그것도 다 저희 팀이 직접 하거든요. 전송하고 회의하고 밥 먹고 섭외 준비 끝나는 시간 밤 6시, 7시. 예. 요즘은 이제 저를 좀 배려해줘서 오후에는 들어가서 재택근무를 해라. 전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또 하고 24시간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뉴스가 우리 홍 기자님도 아시지만 뉴스라는 게 손 털 수 있는 시간이란 게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자다가도 일어나면은 옆에 이렇게 핸드폰 놨다가 쭉 또 무슨 일이 터졌나. 그래서 가끔은 새벽에 뭐가 터져요. 2시, 1시. 온라인으로 단톡방 소집해서 그때부터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 또 섭외를 다시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은 진짜 이거는 궁금한 건데 지각하신 적은 없나요? 네, 그런 있잖아요. 사실은 여기서 지각한 적이 있습니다 해야 재밌는 걸 제가 아는데 지각한 적이 없어요. 7시 반에 방송이 시작인데 제가 기상 시간이 3시 반이잖아요. 네. 그래서 늦잠이란 걸 잔다고 해도 4시간을 잘 순 없으니까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경우에도 지각은 안 했어요. 워낙 일찍 나오니까. 그쵸. 말하고 보니까 굉장히 피곤하게 산다. 정말 피곤하게 사네요. 근데 뉴스쇼는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인터뷰를 프로그램의 핵심으로 두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뉴스를 전하는 되게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인터뷰를 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제3자가 전달하는 방식이 친절한 설명을 해준다든지 뭔가 풀어서 설명한다든지 객관적인 눈으로 제3자가 바라본다든지 장점도 있지만 당사자가 전해주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전해주는 그 생생함을 따라가긴 어렵다고. 네. 그리고 당사자를 섭외한다는 건 그 섭외가 엄청나게 어려웠다는. 그쵸. 기자가 나오고 평론가가 나오고 전문가가 나오는 거는 비슷한 유사한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지만 그 핵심 당사자를 섭외하는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내는 프로는 많지 않아요. 저희는 그걸 한번 해보자 라고 시도했던 거고요. 사실 섭외가 진짜 저도 농담하면서 느끼지만 정말 어렵거든요. 지금은 뉴스쇼에 내가 출연을 막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되게 줄을 섰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정말 그 섭외의 노하우가 있지 않으면은 불가능했을 것 같거든요. 그쵸, 뭔가 비법이 있을 것 같죠. 네. 없어요.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 오. 여기서는 일명 네. 그 선수들 용어로 몸빵. 계속 그냥 부딪혀라.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뭐 하나 들어보자면 김영란법이 통과가 되느냐 마느냐 막 찬반 논란이 있고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 막 이렇게 이슈가 될 때 그 당사자인 김영란 대법관은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내신 적이 없어요. 이분 아무리 섭외하려고 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막내 PD가 3개월 동안을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 언젠가는 이분이 말하고 싶은 순간이 생긴다라는 믿음으로 계속 두드립니다. 그럼 언젠가 말하고 싶은 순간이 생겨요. 3개월 만에 김영란 대법관이 저희와 인터뷰를 하고 또 인터뷰를 해서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먼저 전화가 왔어요. 나 또 할 얘기 생겼는데 나가도 되냐. 저희 프로가 뭐 대단하다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은 모든 명품은 디테일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아주 작은 차이가 명품과 그냥 그런 상품을 가른다. 근데 그 디테일이라는 것이 말이 디테일이지 너무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해요. 네, 보이지 그쵸. 않는 노력. 네. 근데 뉴스쇼는 사실 거의 0%에 가까운 청취율로 시작했고요. 그 메이저 라디오 채널들은 백화점의 푸드코트라고 해야 될까? 푸드코트. 그러니까 푸드코트에 일단 내가 입점만 하면 많은 사람들, 고객들이 확보되기 네. 때문에 어느 정도만 만들어내면 먹어요. 라디오의 특성은 한번 채널을 고정하고 나면 잘 안 바꾸세요. 맞아요. 네. 한번 찾아온 고객들은 계속 찾아온다. 근데 저희가 이제 CBS, 특히 제가 13년 전, 14년 전에 시작할 때는 청취율이 굉장히 안 나오는 채널, 행주산성의 닭볶음탕집 같은 건 거죠. 거기를 찾아오게 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맛있어야겠어요. 그쵸. 근데 지금은 그 노력들을 많이 알아주셔서 섭외가 많이 쉬워졌고 수월해졌고 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나오겠다고 줄 서 있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가 꼭 부르고 싶으신 분들은 줄을 안 서시더라고요. 그쵸. 보통 그렇죠. 보통. 똑같은 홍상지 기자라도 저희가 부르고 싶을 때는 이슈의 한가운데 있을 때 홍 기자가 뭔가 말하기 싫은 어떤 사건에 네. 연루됐을 때 저희는 부르고 싶고 홍 기자는 태평성대에 나오고 싶으신 거죠. 그쵸. 요런 간극이 좀 그쵸. 있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 늘 어려워요. 뉴스쇼의 인터뷰는 사실은 길어야 10여 분 남짓, 10분에서 네. 20분 사이잖아요. 짧은 시간 안에 딱 필요한 질문들을 던져서 그 필요한 답을 들어야 되는데 인터뷰인은 절대로 진행자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생방송으로 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 또 그 경험으로 쌓인 PD님의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인터뷰는 보물찾기예요. 보물찾기? 에버랜드로 어린이 대공원으로 보물찾기를 떠나는데 에버랜드의 지도를 펴놓고 어느 지점에 보물이 있을까를 미리 파악하고 간다면 보물을 찾는 게 훨씬 쉽겠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보물 찾으러 가야지 하면서 보물을 찾기 시작하면 그 보물을 찾는데 1시간이 걸릴지 2시간이 걸릴지 3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근데 저는 심지어 그 시간이 15분밖에 없어요. 그니까. 15분 안에 보물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15분짜리 인터뷰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정말 초년병 때는 한 10시간, 12시간도 준비해 본 것 같고요. 그 보물이 어디에 있겠다라는 느낌이 올 때까지 회전목마 밑에쯤에 보물이 있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라는 느낌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공부를 했어요. 사실은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질문할 때 되게 이렇게 시청자 입장에서, 청취자 입장에서 모르는 사람으로 질문하지만 그 대답하는 사람보다 어쩔 때는 더 많이 알고 있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저 사람이 보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것들. 또 뭐 정치인이라고 하면 그 보물을 특히 안 내보내주죠. 그럴 경우에는 항상 저는 반대해서 질문을 해요. 반론으로.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대충 원고를 써서 가지만 그대로 네 알겠습니다 하고 2번, 3번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답변을 이분이 주셨을 때
항상 그 반대편의 입장에서 음. 질문을 던져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항상 이런 그렇죠. 질문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더 답변이 좁아지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더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해받는 게 있죠. 제가 국민의힘 분이 나왔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 질문 드리면은 김현정은 민주당 편일 거야. 아, 그쵸. 민주당 분들이 나왔을 때 국민의힘 편에서 질문하면 김현정은 국민의힘 편인가 보다. 그래서 어쩔 때는 재밌는 게 유튜브에 채팅창이 올라가는데 위에선 국민의힘 편이라고 그러고 아래에서 민주당 편이라고.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난 김현정은 누구 여기는 누구인가? 어디? 예. 특히 또 뉴스쇼는 뭐 다양한 시사 이슈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국내 정치에 되게 비중이 높잖아요. 네.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를 한다는 거는 진짜 어떻게 오해받아도 참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펼쳐질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좀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시는 편이에요? 항상 외줄타기를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10년이 넘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항상 들어가기 전엔 떨리고 오늘도 내가 외줄을 타러 가는구나. 여기서 한 발짝 잘못 내디디면 떨어지는 거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올라가거든요. 시사 프로가 사실 한쪽 편을 확 들고 한쪽 편에 서서 만들고 진행을 하면 굉장히 편해요. 구독자 늘리기도 더 편해요. 그쵸. 근데 저는 최소한 언론이라는 이름을 달고 간다면 언론은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감 있게 들려주고 그 안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제가 이제 10몇 년 이렇게 진행하면서 보니까 우리 사회가 갈수록 갈라질 수 있는 대로 갈라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지역, 진보, 보수 뭐 이 정도 갈라지는 거였다면 지금은 진보, 보수, 지역, 남녀,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뭐 갈라질 수 있는 모든 형태로 갈라지는 걸 저는 봅니다. 이런 속에서 언론의 역할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린 다 같이 네. 살아야 하잖아요. 그럼 이 목소리도 들려주고 저 목소리도 들려주고 내가 듣기 싫은 저쪽 목소리도 여길 통해서 들을 수 있게끔 해주고 이런 역할을 저는 뉴스쇼가 언론이라면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길이 되게 어려워요. 그쵸. 정말 어렵죠. 그렇게 오랫동안 하시면서 그 진행 노하우가 꾸준히 또 쌓여오시고 우리 프로그램은 이렇게 가야 한다라는 또 팀원들 간의 그 컨센서스도 되게 확실해졌을 것 같은데 물론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점은 뭐예요? 진행을 하면서 여전히 어려운 점?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시간 맞추는 거. 네. 다급해 보이세요. 그 오신 분은 되게 아직 하신 말씀이 많아 보이는데 계속 1분 남았는데요. 약간 30초 남았는데 약간 이렇게 아니, 이게 하시잖아요. 라디오가요. 네. 라디오는 초까지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그쵸. TV만 해도 한 2분 정도의 여유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2분 정도 안에는 광고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라디오는 전국이 똑같은 시간에 광고를 내보내도록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8시 57분 30초에 땡 하고 내려야 되는 거죠. 근데 막 할 이야기는 많으시고 네. 시계가 앞에 있거든요. 네. 홍 기자님 아마 저 유심히 보셨으면 아셨을 거예요. 말하다 계속 앞을 봐요. 네. 거기 시계가 있군요. 이런 거 여전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잠깐 또 네. 쉬시라고 뉴스쇼의 역사를 중요한 것들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2009년에 용산 참사 당시 최초 보도를 뉴스쇼에서 했고요. 2011년에는 육군훈련소에서 뇌수막염으로 사망한 훈련병의 유족을 인터뷰했습니다.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을 인터뷰를 했고요. 2016년에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당시 박영수 특검을 인터뷰했고 2017년에는 판문점 귀순병사 수술을 집도한 이국종 교수를 인터뷰했고 2018년에는 김영란법의 시행 1년을 맞아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인터뷰 그리고 2019년엔 버닝썬 사건의 신고자 및 내부 고발자를 인터뷰하셨고요. 2020년에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피해자를 또 직접 인터뷰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다양한 사건의 당사자들을 직접 인터뷰를 해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한국 사회의 역사가 뉴스쇼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김현정 PD님이 이제 진행을 하면서 또 특히 기억에 남는 인터뷰가 있을 것 같거든요. 고 노우빈 일병의 인터뷰를 저는 어디 가나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훈련소에 간 지 한 달 된 그 훈련병이 뇌수막염으로 숨졌습니다. 이 사건의 가족을 한번 찾아보자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님이 쌍욕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들이 내가 이 인터뷰하면 살아 돌아오냐. 지금 무슨 인터뷰를 나한테 다 끊으셔요. 저희가 이 아버님을 꼭 인터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버님만 할 수 있는 가슴의 응어리가 있을 거고 그 담긴 말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계속 연락을 하다 보면 이 아버님이 반드시 하고 싶은 말씀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니까. 이 아들이 이제 훈련소에서 막 뭐 행군도 하고 막 이러는데 머리가 아픈 거예요. 행군 중간에 이야기를 하면 너 왜 껴병 부리냐고. 끝나고선 의무실 가라고.
그래서 다 참고 행군을 하고 의무실을 가면 이미 군의관은 퇴근을 하고 그냥 의무병만 있는 거예요. 그 의무병이 타이레놀 하나씩 주는 거죠. 이러면서 몇 날 며칠을 버티다가 완전 의식을 잃고 나서야 외부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이제 이송이 됐고 이 부모님이 찾아갔을 땐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저희는 이 아버님이 언젠가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계속 전화를 걸었고 한 2주쯤 지났을 때 아버님이 나 하고 싶은 말이 생겼다. 방송 나가고 싶다. 그래서 아버님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아들이 훈련소 들어가고 한 번도 연락을 못했고 한 달 만에 연락이 왔는데 병원에 있다고 하더래요. 갔더니 아들은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고 의식이 없다고 하더랍니다. 분명히 의사가 의식이 없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손을 탁 잡으면서 우빈아 엄마 왔어 하니까 우빈이가 눈물을 흘리는데 분명히 피눈물이 났대요. 그리고 이 어머님은 손을 움직이는 걸 느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우빈이는 이제 숨을 거둔 거고 이 이야기를 아버님이 이제 전화에 대고 담담하게 인터뷰를 하시는데 정말 저도 울고 밖에 있는 PD들도 울고 엔지니어도 울고 작가도 울고 제 앞으로 청취자 문자가 쭉 올라가는데 출근길에 운전을 하다가 지금 운전대를 놓고 울고 있습니다. 차 세워놓고 뭐 이런 문자들이 막. 저는 이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여기를 꼬집었어요. 저는 이제 인터뷰하는데 눈물 나면 여기를 꼬집거든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보니까 여기 시퍼렇게 피멍이 들어있더라고요. 다음날 국방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군 의료 시스템 전면 재개편. 그러니까 아버님이 다시 전화를 하셨어요. 아까 그 욕을 하셨던 그 아버님이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나를 끝까지 설득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이 인터뷰가 그렇죠. 굉장히 많은 군에서의 사고 중에 하나일 뿐이지만 당사자의 절절한 이야기가 저는 가슴을 울렸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인터뷰를 통해 머리를 울릴 수는 있지만 가슴을 울려서 행동하게 하는 건 훨씬 더 어려운 일인데 저는 이 아버님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움직였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그 인터뷰가 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보람도 컸고 그러니까 당사자 인터뷰가 가져오는 것에 힘이 이렇게 크구나. 요런 것도 깨닫게 됐고 그다음에 최근 인터뷰 중에 기억에 남는 건 그 다운 증후군을 가진 정은혜라는 배우예요. 배우님 그 우리 안의 블루스 우리들의 블루스 우리들의 블루스 네. 나오시는데 그분들 스케줄 때문에 이제 미리 녹음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15분 내보내자 이러고 시작을 했는데 40분을 했고 제가 유튜브에다가 40분 풀 영상을 올리자 그랬어요. 인터뷰가 너무 좋아서. 저는 제가 한 인터뷰는 한 번 정도 모니터를 하는데 그 인터뷰는 10번 들었어요.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다운증후군이라는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저는 편견 없이 바라본다고 했지만 제가 편견을 가지고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정은혜 씨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내가 조금 다른 좀 특별한 사람으로 여태 생각했던 게 아닐까?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평범하고 그런 친구. 너무나 진솔해요. 솔직해요.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제일 즐거운 인터뷰는 솔직한 인터뷰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제일 신이 나는데 정은혜 씨가 굉장히 솔직하시더라고요. 뭔가 이 진행자의 가슴을 울리는 인터뷰는 확실히 그걸 들으시는 분들도 아시나 봐요. 맞아요. 교감.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분은 듣동라의 진행자 홍상지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의 진행자 김현정 PD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진행은 제가 합니다. 네. 오늘의 진행자는 접니다. 올해가 햇수로 라디오 PD 22년 차시더라고요. 와, 세상에 22년 됐어요, 제가. 근데 원래 이 라디오 PD를 지망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꿈. 라디오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라디오를 국민학교 나이 나온다. 네, 초등학교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이 사주셨는데 라디오를 TV는 9시 되면 이제 들어가라니까 방에 들어가서 라디오를 딱 틀어놓으면 거기서 그 당시만 해도 라디오 DJ가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었어요. 김희애 씨가 밤 10시 프로그램을 했는데 전국에 계신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희애입니다. TV에서 멀리 보던 그 스타가 밤 10시에는 내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와 함께 고민 나눠요. 내 옆에서 스타가 속삭여주는 느낌, 나와 대화하는 느낌. 그게 이제 지금의 말로 하면 소통이었던 것 같아요. 라디오의 그 소통이 너무 좋았고 PD라는 단어는 그때 몰랐고 이런 걸 만들어보고 싶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라디오 PD였어요. 조규찬 씨가 제 DJ였어요. 제 프로그램에. 심야 밤 10시에 음악 프로그램을 저랑 조규찬 씨가 같이 이렇게 하고 저희 스튜디오가 옆으로 저희가 방송하는 부스의 바로 옆으로 큰 창이 있어요. 비가 오면 빗줄기가 그 창문을 톡톡톡톡 두드리고 눈이 오면 눈송이가 톡톡톡톡
두드리는데 저랑 조규찬 씨가 마주 앉아서 차 한 잔 놓고 저희가 듣고 싶은 음악을 선곡해서 네. 세상에 무슨 이런 행복한 직업이 다 어. 있나.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는데 어느 날 조규찬 씨가 밤 10시에 다른 교통사고 때문에 교통체증이 일어나서 지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럼 보통은 이제 아나운서가 와서 그 앞에 DJ의 이제 생방송 대타를 쳐주게 돼 있는데 아나운서가 그 시간에 뉴스를 해야 됐어요. 어떡해요? 국장님 어떡하죠? 현정아, 네가 들어가. 아, 진짜,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앞에서 이걸 잡고 있던 PD가 마이크 앞에 서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제 목소리를 들으셨던 우리 국장님이 얘 목소리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뭐 되게 똑똑하다라든지 다른 이유가 아니고 목소리가 시사 프로그램에 어울리겠다. 해서 야 시사 프로그램 저 2주 휴가 갔는데 현정아 네가 낮에는 할 일 없잖아. 네. 네가 한번 해봐. 네, 뭐 제가 낮엔 할 일이 없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사 프로그램에 일명 땜빵을 하게 된 게 계기가 돼서 제가 그 프로그램에 눌러 앉게 됐어요. 우연히 그 진행의 맛을 이제 보게 되신 건데 그때 딱 느꼈던 진행은 이런 또 재미가 있구나. 이렇게 처음 느끼셨던 게 뭐예요? 처음엔 그냥 겁이 없이 했어요. 음. 뭘 모르니까 그냥 겁이 없었던 것 같고 특히 시사 프로그램 진행은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요. 하면 할수록 더 어렵고 하면 할수록 더 무섭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외주를 타는 느낌. 특히 뉴스쇼가 이제 되게 영향력이 조금씩 커져서 뉴스를 다루는데 이것이 또 뉴스가 되는 상황이라 되게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고 또 제가 잘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미는 뭐냐면 김연아가 빙판 무대에 서기까지는 안무를 만들어준 안무가도 있을 테고 정말 잘 가르쳐주는 코치도 있을 거고 의상팀도 있을 거고 뭐 여러 지도자와 조력자가 붙겠죠. 한 팀이 돼서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불이 켜지고 음악이 시작되는 순간 그 빙판에서의 그 무대는 온전히 김연아 선수 혼자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 고독함과 그 긴장감과 그 부담이 김연아 선수에게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겠지만 또 그게 즐거움이기도 할 건데요. 제가 김연아라는 건 아니고 시사 프로그램계 김연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비슷한 고독과 긴장감, 부담감이 온에어가 들어오는 순간 저에게 주어져요. 온에어 불이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온전히 저와 인터뷰기간에 가끔은 기싸움이 될 수도 있고 보물찾기가 될 수도 있고 뭐 뭔가가 이제 벌어지는 대회장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매력이 있어요. 참 어렵고 두렵고 긴장되는데 매력이 있어요. 중독성이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긴장감이 늘 있으세요? 지금도 그러니까 노련과는 또 별개로 네. 항상 온에어 불 들어오는 순간은 긴장돼요. 피디님이 항상 어떤 뉴스를 다룰 때 그 뉴스를 항상 궁금해하고 되게 초심자의 마음으로 질문을 하시는 게 느껴지거든요. 뉴스가 재밌으세요? 라고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예. 14년을 했는데 어떻게 계속 재밌느냐. 네. 재미가 없어질 때쯤에 네. 그만둬야 돼요. 그러니까 그 뉴스가 재밌다기보다는 그 뉴스 속에 저는 그 인물들이 궁금해요. 그 인물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정치인이 이런 말을 했을까?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 사건을 당한 피해자는 무슨 생각을 할까? 가해자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인물이 궁금해요. 그 인간에 대한 궁금증이 아직 살아있어서 재미있게 이 사건을 다룬다라고 느끼셨던 것 같고 재미가 없어지는 날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군요. 피디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진행자의 역량은 뭐예요? 교감. 교감. 인터뷰와 저의 교감일 수도 있고요. 청취자, 시청자와 저의 교감일 수도 있는데 저는 교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교감을 얘기하려면 라디오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해야 되는데요. 라디오는 숨이에요, 숨. 이 숨 쉬는 숨.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죠. 밤 12시에 깜깜한 가로등 하나 없는 11번 국도를 나 혼자 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어요. 비가 막 쏟아져요. 되게 무서워요. 누가 옆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죠? 자, 라디오 채널을 틉니다. 탁 들었더니 DJ가 여러분 오늘 얼마나 힘드세요? 지금 어디 달리고 계세요? 저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어디 계신지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11번 국도를 달리고 있던 제가 DJ님 저 지금 11번 국도 달리고 있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데 너무 무서워요.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신청곡? 신청 뭐 할까요? 네. 신청 뭐 할까요? 뭐 좋아하세요? 뭐 할까요? 갑자기 떨리네요. 저 샤이니. 샤이니죠? 네, 샤이니. 고세대시구나. 네, 샤이니의 네. 누난 너무 예뻐. 밤 12시 비가 막 내려오는데 샤이니의 누난 너무 예뻐는 선곡되기 적절하지 않죠?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PD면 좀 뽑기가 어렵습니다만 나 너무 갑자기 뽑았다 치죠. 너무 안 돼 보여서 뽑았어.
지금 11번 국도를 달리고 있는 홍상진님, 샤이니의 누난 너무 예뻐 틀어드립니다. 힘내세요. 아, 너무 위로되죠, 그러면. 이 교감, 이 소통은 어떤 다른 매체가 그렇네요. 따라가기 어려워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막 좀 살짝 외롭기도 하고 막 긴장되기도 하고 이 순간에 누군가는 저기서 라디오를 녹음하고 또 이 방송을 듣는 또 누군가가 또 사연을 보내고 그쵸? 시사 프로도 마찬가지죠. 네. 그 교감, 인터뷰와의 교감, 청취자와의 교감. 이것이 저는 본질이고 MC 앵커도 마찬가지로 인터뷰를 할 때 그냥 주어진 걸 가지고 이렇게 준비된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하고 호흡하는 거예요. 맞아요. 대화하는 네. 거고요. 또 제가 이쪽으로 쭉 뜨는 사람들의 문자를 보면서 반응을 보면서 계속 하거든요. 좋은 질문이 있으면 즉석에서 하기도 하고. 네. 요게 잘 되는 프로그램이 아, 저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쵸. 예전에 번아웃이 와서 잠깐 프로그램 하차한 적이 있다고. 그때 이제 청취자들이 다시 돌아와라 김현정 앵커 막 이래서 돌아오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네. 제가 이렇게 달렸던 것 같아요. 말에 양쪽에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가리게 해놓고 앞에 달렸던. 그러니까 누가 시킨 게 아닌데 제 스스로 좀 그렇게 달렸던 것 같아요. 너무 지쳐서 하차를 하고 원래 제 꿈이던 음악 프로그램으로 다시 돌아갔었어요. 어느 날 콩나물 시루가 막 이렇게 와요. 뭐야 이게? 어떤 뉴스쇼의 오랜 애청자가 그분 집 옆에 콩나물 공장이 있는데 네. 김현정 PD가 생각나서 보낸다. 이거 먹고 힘내셔라. 어머. 이런 게 오고 어느 날은 한 여고에서 손편지가 날아오기 시작하는데 1학년 7반이면 1학년 7반 학생들 편지가 하나하나 다 날아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했더니 그 반의 담임선생님이 뉴스쇼 애청자인데 선생님이 워낙 좋아해서 아이들한테 항상 틀어주셨었대요. 근데 김현정 PD가 그만뒀다. 우리 같이 편지를 보내자. 도대체 내가 그동안은 항상 벽을 보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분들이 다 어디 계셨다가 이렇게 나타난 거지? 되게 감동을 했어요. 음악 프로그램을 할 때는 저의 행복인데 뉴스쇼를 할 때는 정말 힘은 들었지만 보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아, 물론 음악 프로그램 보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건 내 행복이 더 컸다면 여기는 고통스럽지만 보람이 굉장히 큰 작업이었다. 1년 정도 음악 프로그램을 하다가 다시 개편이 있을 때 이제 회사에서도 다시 좀 원하고. 왔으면 좋겠다 하고 청취자들의 그런 것들도 힘이 돼서 다시 돌아오게 됐죠. 아유, 다시 이렇게 잡아다가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때가 1기고 네네.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 PD의 1기고 그때 이후가 2기라면은 네. 어떻게 좀 달라졌어요? 달라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야 내가 번아웃 되지 않고 가려면 이렇게 쉬워서 가는 것만은 안 되겠다. 프로그램 단독을 좀 놓치더라도 뭔가 좋은 섭외를 좀 놓치더라도 이 안대 이 가리개 좀 빼고 달리면서 이 옆에 핀 꽃도 좀 보고 돌멩이도 한번 만져보고 이러면서 가야 내가 마라톤을 할 수 있겠구나. 조금 더 여유를 가지면서 조금 더 욕심을 내려놓고. 그런데 욕심을 내려놓는다고 하신 분이 이제 자가격리 대상이셨나? 자가격리 그때- 밀접 접촉자 네. 초반에. 근데 그때 또 좀 쉬시지. 본인이 인터뷰가 돼서 화상 인터뷰를 또 하셔가지고. 김 PD님 안녕하세요. 나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금 예. 김현정입니다. 아유, 그때 보셨어요? 네. 세상에. 그래서 욕심 내려놓는다고 하셨는데 이상하다. 그때는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네. 밀접 접촉자의 자가격리가 어떤 식인지 다들 되게 궁금해할 때였어요. 네, 그쵸. 자가격리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쵸. 아무도 접촉을 안 하나?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하지? 음식은 어떻게 배달해 먹지? 뭐 막 이런 것들. 근데 다들 자기가 밀접 접촉자라는 것도 숨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터뷰할 방법이 없는데 내가 하잖아요. 내가 자가격리가 된 거야. 네. 내가 인터뷰를 하겠다. 그래서 화상 인터뷰를 하자. 진짜 왜 이렇게까지 내가 바쁘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요새는 별로 안 하세요? 들죠. 네. 들죠. 없진 않은데 그런 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 뉴스쇼를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다 비주류였어요. 마이너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사 프로그램 막 정치인, 오만 정치인, 장관 이런 사람들과 인터뷰하기에는 너무도 어리다고 생각되는 30살 나이에 대부분 남성들이 하고 있는 이 시사 진행 영역의 여성이고 시사 프로는 주로 기자의 영역이죠. 그랬죠. 근데 저는 PD. 네. 즉 나이가 많지도 않아 남자도 아닌 여자야 기자도 아닌 PD야. 모든 게 마이너한 김현정이 할 수 있겠어? 라는 물음 앞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제가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이 길이 첫 발자국이거든요. 네. 이걸 잘해야 된다는 이런 사명감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CBS에 입사할 때 서울 PD를 한 명 뽑았는데 여자를 뽑을까 말까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대요. 야, 서울 PD 한 명 뽑는데 거기에 여자를 뽑아도 될까? 근데 그 앞에는 이제 한 명 자리면 주로 남자들의 영역이었죠. 근데 제가 뽑혔죠. 이 길도 지금 제가 처음 가는데 모든 게 다 처음이에요. 이제 인터뷰이들 중에 이제 이른바 꼰대 정치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덜어 있었어요.
전화를 통해서 제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컴퓨터 고스톱 있잖아요. 이거를 치고 있는 게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어머. 예. 뭐 이런 거라든지 어리다는 무시가 많아요. 어리다고 무시를 할 때 그것에서 톡 꺾이지 말고 네. 그러니까 유들유들해지라는 얘기를 저는 많이 하거든요. 내가 여기서 버텨서 내가 가서 세상을 바꾸려면 부러지지만 않으면 되죠. 네. 사실은. 네. 잘 해내야 그 다음 제 뒤를 따라오는 후배들에게 또 길이 열리겠구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또 3시 반에 일어나고 세수하고 그렇죠. 그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서는 거의 최장수 진행자신 거죠. 사실? 한 프로그램을 네, 한 계속하는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최장수입니다. 그렇죠. 얘기해 주시기도 했지만 저 포함해서 사실은 이제 언론사 다니는 특히 이제 여자 후배들한테는 뭐 김현정 선배는 진짜로 뭐 너무 감사한 존재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앞으로 뭐 10년 뒤, 20년 뒤에 김현정 PD 같은 롤을 내가 표로 해서 갈 수도 있겠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 뭐 이런 진짜 생각도 하게 정말로 그렇게 네. 도전하는 후배들이 많았으면 되고. 좋겠어요. 네. 그런 후배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해주고 싶은 네. 말.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남성 후배든 여성 후배든 네. 할 것 없이 항상 하는 얘기가 회사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라고 꼭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00만 원어치 월급을 받는다고 100만 원어치 일을 하는 게 똑똑한 게 아니다. 회사 일이라 꾸역꾸역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고스란히 나의 내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1000만 원어치의 일을 받아도 100만 원어치 일하듯 쉽게 할 수 있어요. 그 내공이 생기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이 사안을 완벽히 알기 위해서 15분짜리 인터뷰를 위해서 10시간, 12시간 공부할 때가 있어요. 되게 바보 같죠. 사실은 주어진 질문지 갖고 그냥 해도 대충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12시간 바보같이 일을 해서 그 사안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 비슷한 사안이 또 인터뷰 아이템으로 나왔을 때는 10분만 투자해도 돼요. 그게 꼭 방송 일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을 할 때 내 모든 것을 투자해서 쏟아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건 고스란히 나의 내공으로 쌓인다. 이렇게 뉴스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었던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뉴스는 넘쳐나고 막 다양한 미디어들이 나오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좋은 뉴스의 덕목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확한 뉴스여야 될 것 같고요. 제 철칙이기도 한데 뭔가 사안을 정할 때 크로스 체크를 되게 많이 해요. 항상 반대편에서 바라보면서 이것 외에 다른 건 없을까를 항상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를 통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어야 해요. 그러니까 워낙 가짜 뉴스가 많은 세상이다 보니까 네. 요즘 세상에 되게 중요한 좋은 뉴스의 덕목은 그 정확함인 것 같고 또 하나 더 하자면 좋은 뉴스는 모두의 마이크가 가지 않는 곳을 찾아가는 뉴스. 유명한 어떤 사람이 나왔을 때 100명의 기자, 수백 명의 기자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죠. 그런데 아무도 마이크를 들이대지 않는데 정말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누군가가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가는 마이크, 그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가는 팬, 이 뉴스도 너무나 좋은 뉴스다. 오늘 이렇게 김현정 PD님과 긴 시간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인터뷰?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홍 기자님이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이야기하기 편안하고 좋았고요. 그 인터뷰 이의 마음을 오늘 좀 알아보는 시간이 이런 심정이구나. 힘들구나. 잘해드려야겠다. 예, 듣동라 구독자 여러분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두서없는 저의 이야기가 그 많은 이야기 중에 뭔가 하나라도 여러분 가슴에 꽂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뉴스쇼로 찾아오세요. 고맙습니다. 김현정 PD님과 함께한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플랫폼에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제가 좋은 댓글 있으면 이제 김현정 PD님한테 캡처해서 이렇게. 그리고 네. 듣동라 보고 왔다고 뉴스쇼에서 써주시면은 네. 제가 커피 쿠폰도 하나 싸드릴게요. 여러분 들으셨죠? 네. 너무 많이 오시면 네. 추첨입니다. 네, 저희의 힘을 보여주십시다. 네. 그러면은 저희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저희 다음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듣동라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